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이 지난 주말 17시간의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궤변과 혹세 무민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쾌한 논평, 자유우파의 든든한 버팀목, 서정욱 변호사님 월요일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1, 2부로 나눠서 현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경심 씨가 지난 주말에 검찰에 이제 4번째인가요? 나와가지고 1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뭘 조사를 받았습니까? 일단 이제 그 방송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TV 조선이나 MBN, SBS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제가 계속 정경심에 대한 예측이 좀 틀려가지고 크게 저는 결론은 바뀐 건 없습니다. 제 결론은 이게 정경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치고 그다음에 조국도 반드시 기소한다. 이런 그렇죠. 큰 흐름은 똑같은데 너무 이게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두 가지를 저도 이게 그 착각 좀 생각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게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고백을 먼저 하면 첫째는 이게 그 명재권 같은 게 판사를 제가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판사가 상식적으로 저는 영장이 다 심사할 줄 알았는데 명재권이가 이게 그 조국 동생 기억도 그렇지만 문제는 이게 그 계좌 있죠. 계좌나 이게 핸드폰 같은 거는 웬만하면 이게 다 영장을 발부해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국 계좌나 영장이 10개 청구하면 한두 개 발부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계속 아주 딜레이 되는 거죠. 지연된 게 이런 이게 그 사법부 특히 명재권 판사가 조국 구하기에 나선 이걸 이게 제가 뭐 확실하게 예측 못했던 거 하나에 제가 뭐 고백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하나 예측 못했던 거는 야 정경심이나 조국이가 이렇게까지 이게 시간 끌기로 막무가내로 이게 갈까? 보통 이게 조서요 10시간 조사 받으면 한두 시간 읽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수사는 몇 시간 받고 조서 검토는 이게 2배로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4번이나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 마지막 아마 5번,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연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검찰의 패면 다 보고 또 이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하고 이게 지금 4번째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정확하게 좀 이게 너무 상식 밖의 행태를 보여가지고 시간이 조금 이게 뒤연된 거, 딜레이 된 거는 제가 뭐 고백하고 그렇지만 이게 대세 정경심이 구속, 조국 기소는 변함없다. 여러분. 저는 서 변호사님이 물론 뭐 예측이라는 것은 늘 가변적인 거니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명재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는 보편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그런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조국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씨 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뭐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버티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등에 무슨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든지 아닐 거라든지 뭐 기소가 될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 자체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시차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명재권이가요. 제일 문제지만 나머지 이게 영장 전담이 4명이 있거든요. 이게 다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장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임명하냐면 첫째는 이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이게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회가 온 거 아닙니까? 김명수가 이제 법원장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그럼 이게 중앙지방법원장이 민중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야. 그다음에 그 사법부의 그 판사들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중기가 유명한 좌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영장 담당 4명을 민중기가 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렇죠. 3명 판사도 있는데 이 3명은 그나마 이게
엘리트 판사다 보니까 양심이 있어서 상식은 있는데, 근데 명재권이는요,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9년 하다가 작년에 8월 달에 양성태 사법부 판사들 잡아 열라고 특별하게 영장으로 들고 온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게 상식도 없고, 뭐 이게 국민의 여론, 아예 무시하고, 내 맘대로 이게 영장 발부하겠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명재권한테 마의 관계 대부분 다 3명. 이제까지 이게 보세요. 코린커피의 이상훈 기억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웰스 CNT 최태식 기억시겠죠? 최태식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조국 동생 조건. 근데 다른 판사들은 돈 심부름만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심부름한 사람이 있죠. 2명. 이거 이게 영장이 발부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2억을 받은 조건을 이게 기각하는 말이에요. 이게 명재권이가 가장 큰 문제고, 근데 나머지 3명도 마음 나서는 안 돼요. 전부 이게 민중기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재권 판사 같은 경우는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때 대법관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영장을 착착착착 발부를 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어떤 이념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해볼 수가 없어요. 그걸 판단할 길이 없어요. 합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해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때 후배가 왜 특수부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좀 잠깐 방송 이야기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저보고 형님 이게 너무 영장이 좀 기각되는 게 자택 같은 데 다 기각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조국 집 있잖아요. 집을 이게 몇 번 기각했나?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조국 집을 11시간 압수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저는 이게 계좌하고요. 핸드폰까지 기각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는 왜 조국이 핸드폰 압수 안 하냐. 제가 이게 윤석열 검찰 공격했잖아요. 정말 이게 검찰에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검찰이 이게 핸드폰이나 계좌는요, 보통 이게 거의 99.9% 발부되거든요. 계좌는 이게 아무나 봅니다. 박사님 계좌나 제 계좌도 얼마든지 이게 검찰이 보고 싶으면 보고 6개월 뒤에 통보 오거든요. 근데 이 계좌를 추적해야만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을 알죠.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학원의 교사 채용 돈이 조국 어머니한테 갔다는 의혹이 많거든요. 그럼 이게 계좌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또 이게 조국이가 57억 재산이 어떻게 모았냐. 이것도 이 계좌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계좌를 기각하는 건 처음 봤고, 정말 이게 사법부가 해도 너무한다 방해가 이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이제 써서 검찰도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없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좌 추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딱 발부가 되면은 딱 계좌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걸 추적해 가면 되는데 그게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제3의 방법들은 동원할 거 아닙니까? 수사 기법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길어졌고, 어쨌든 이달 중순까지는 뭐 대부분 정경심 문제는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나 가야 영장이 청구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영장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이게 노트북입니다. 영장의 핵심은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 뭐냐? 집에 있는 컴퓨터 2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김경록이가 바꿨죠. 근데 검찰에서 그걸 이제 압수했어요. 그 다음에 동양대 컴퓨터도 차량 트렁크에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죠. 다 됐죠. 근데 그때 정경심이가 쓰던 노트북, 요게 동양대에서 가지고 나올 때 CCTV에 찍혔죠. 근데 김경록 씨도 자기도 모르게 차 뒤에 있다가 9월 6일 날 청문회할 때 정경심이가 이제 여의도의 옛날에 맨하탄 호텔, 지금 이게 켄싱턴 호텔인가? 켄싱턴 호텔이죠. 거기 가져오라. 이러면서 이게 노트북을 갖다 줬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게 행방이 묘연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추적하고 있죠. 요게 검찰의 손에 들어오면 당연히 서모킹 건이 되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증거에 아주 좋고요. 이게 검찰이 설령 압수를 못 하더라도 괜찮아요. 만약에 정경심이가 이걸 꽁꽁 숨기거나 한강물에 갖다 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게 정경심이가 증거인멸한 건 분명하죠. 증거인멸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 CCTV에 들고 놓은 거, 그다음에 김경록이가 갖다 준 거는 분명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야 판사가 노트북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본인은 지금 뭐라 하냐면 난 노트북 전혀 받은 적도 없고 몰라요. 이렇게 부인한 거거든 이번에 조사에. 근데 동양대 CCTV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맨하탄 호텔 CCTV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김경록이가 갖다 줬다 자백까지 했잖아요. 가서 현장 검증까지 다 했다면서 김경록이한테. 그걸 그렇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가 켄싱턴 호텔에 불러가지고
다 그 당시 상황을 현장 검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이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긴 될 게 압수되면 증거가 무더기 놓을 거고 아이들아도 증거 인멸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영장에 이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요 명재건이가 심사하더라도 정경심의는 발부된다. 물론 그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25%예요. 판사 4명이 무작위로 하죠. 예. 근데 조국 동생은 명재건이가 못해요. 예. 왜? 한번 기각했잖아. 예. 조국 동생은 재청구하면 다른 판사한테 가거든요. 그러게 그 정경심의는 명재건이가 할 수도 있죠. 왜? 무작위로 추첨하니까. 그러게 명재건이가 하더라도 조국 동생과 달리 정경심의는 너무 이게 증거도 많지만 노트북에 증거면이 많고 여론이잖아요. 이번에 그 명재건도 여론의 질타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인도 뜨끔했을 거예요. 제가 명예를 걸고 정경심에게 딱 구속영장 청구하면 예. 명재건이가 하더라도 발부된다. 발부된다. 저는 이게 딱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조국 동생도 지난번에 기각이 됐지만 검찰은 이번에 같이 재청구하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예. 어디 신문에 보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 여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어디 병원에 잠깐 입원했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고 있다가 의사한테 걸려가 혼짝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할 사람이 담배 피워서 되겠습니까? 허리가 아픈 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이요. 진짜 이게 그 완전히 칼로 찌르는 듯한 맞아요. 불에 그렇게. 대는 듯한 옛날에 유영한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그게 허리가 아픈 거고요. 조국 동생의 조건이는 깨병 부리다가 병원에서 보는 눈이 한두 개입니까? 예. 금방에 드러났고요. 근데 조건도 하나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뭐가? 조건도 이게 억울한 게 있어요. 자기가 이게 선생 채용할 때 1억씩 두 명 받았죠. 그 돈을요. 엄마가죠. 결국에 박정숙 조국의 엄마죠. 예. 어머니가 이사장이에요. 그럼 그 돈을 채용할 때 어머니가 받아 챙기지 이사장 아들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한테 다 전달하고 심부름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구속 안 하고 내만 구속하냐. 이게 억울한 항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이게 선생 2명 소개시켜주고 500만 원,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2명은 자수까지 했는데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조건이는 그 2명 보고 야 너가 돈 좀 줄 테니까 외국에 도망갔다 와라. 이렇게 해외 도피까지 정근멸까지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2억을 일단 받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때 영장 기각이고요. 예. 이번에 검찰이 액수가 더 늘어나요. 그때 그냥 구속됐으면 2억으로 받으려 했는데 더 이게 조사하는 거야. 따라서 이게 교사 웅동학원이 몇십 년 됐는데 2명한테만 1억 받았겠어요? 또 이게 돈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럼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야죠. 이번에 이거 추가로 금액을 늘려서 재청구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려다가. 그래서 지켜봐야 되지만 그것도 이게 저는 자신 있게 발부된다. 두 가지는 제가 이게 말씀드립니다. 또 영장 전담 판사도 명재건 판사의 그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론이 워낙 거세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전직 영장 전담 판사까지도 막 그 말도 안 되고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이런 정도 비판을 하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그분이 어떤 글을까지 썼더라고요. 그게 그 경북대. 예. 지금 이게 TK 민심이 막 난리잖아요. 옛날에 경북대 그 심평 교수라고 예. 이분은 이게 조국이가 대법관으로 추천했다고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심평 교수도 조국이 이제 그만 물러나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교수도 이충상 맞아요. 교수라고요. 예. 이분도 이게 경북대 로스쿨. 예. 제가 근데 영남대 로스쿨 원래 교수였잖아요. 로스쿨 교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충상 이분이 판사할 때 영장을 했거든요. 자기가 받은 너무 황당하니까 기준을 공개해봐라. 이렇게 영장 담당 판사 출신이 맞아요. 기준 공개적으로 저렇게 현직 후배 판사를 공개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게 제 평생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때문에 한 번도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충삼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그 법원 내에 기준이 있더구만요. 이번 같은 거 이렇게 논란이 빚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이 어느 게 된다는지 그걸 명쾌하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가장 문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100억 배임이야 그래 다툼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요. 1억씩 받은 거는 명백하죠. 본인도 1억씩 받은 건 인정하잖아요. 예. 선생 채용하면서 뇌물이 2억이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잖아요. 근데 이걸 도주 우려가 없다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충상 교수 이야기는
1억씩 받은 거 인정하는 것만 해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0.1% 매수도 다 하잖아요. 실제 도망 안 가도 다 발부하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아프다는데 명재고이가 의사입니까? 의사가 그러니까. 주치의가 괜찮다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않고 조건의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몸이 아프다는 걸 영장 기각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출석 안 해가지고 기각된 걸 저는 못 봤어요. 뭐 통계는 뭐 3년 내에 없다는데 저는 이게 20년 동안 제가 변호사 하면서 출석 안 해가지고 기각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이충상 교수가 비판했고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재발부는 확실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정경심 씨도 하나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 조국 동생 조건도 건강이 하나 변수가 됐잖아요. 근데 정경심은 계속 지금도 아프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 밤에 뜨면서도 아파가지고 못 받겠다고 하고 집에 가버린 적도 있고 급박하면 조사받다 좀 쉬어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꾀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언제 한번 분석하신 것처럼 이거 불구속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잔머리 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 판사들도 명분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동양대 휴직하려고요. 진단서 끌어냈는데 뭐냐면 이게 그 약한 스트레스하고요. 그다음에 합병증 우려가 없는 당뇨 정도 그게 다예요. 그 진단서 받아서 그래서 동양대에서 야 이거 가지고 이게 휴직이 되느냐 이 정도고요. 뭐 본인이 이게 뭐 옛날에 강도 만나가지고 뭐 어지럼증 이거는 이제까지 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어지러우면 어떻게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이게 뭐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는데 제 친구도 오른쪽 눈 실명돼도 왼쪽 눈으로 다 하고 운전면허하고 자기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왜 그래 문제됩니까? 옛날에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는 암 치료하면서도 맞아요. 구속된 분도 있고 지금 이게 김기춘 이분이 제일 억울하죠. 연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선택들을 몸에 심장에 몇 개 꽂고 하루하루가 이게 정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잖아요. 김기춘. 그래요. 김기춘 씨도 근데 참. 그게 비하면 정경심이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그거는 뭐 그런 게 꼼수는 안 통한다. 아무튼 이번 주 중에 정경심 문제는 어떻든 결론이 날 것 같고 그 이후 여권도 지금 아주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아마 노영민 실장이 중심이 돼서 다방면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문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 뭐 자기 쪽 사람들 주로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용어로 말하는 출구 전략 이것을 어떻게 구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3일 어제죠. 일요일 날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닌데 당정청의 최고 수뇌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뭐 검찰 개혁도 빨리 해서 내일 국무회의에 올리자. 또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 이것도 28일까지 끝나면 29일 날 바로 처리에 들어가자. 뭐 이런 국리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제 그 조국이가요. 당정청에서 뭐라 했냐면 또 이게 개변을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이게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이후에 가장 높다. 그러면서 이건 이게 끝을 봐야지 하다가 아니하면 처음부터 이게 시작 안 한 것만 더 못하니까 끝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거든요. 요걸요 단어 하나만 바꾸면 돼요. 검찰 개혁을 조국 파면 내지 구속으로 바꾸면 돼요. 제가 여기 헌정사에서 조국이 일개 국무위원을 구속하고 파면해라. 이런 이게 여론이 이렇게 높은 걸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2달 동안 나라가 두동강 정도로 조국에 대한 이게 그 비판력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그다음에 조국 구속 파면도요. 우리도 이게 끝을 봐야 돼요. 하다가 이게 지금 와서 조국이 봐주면요. 큰일 납니다. 조국이가 본인이 옛날에 중국의 노신말 인용했죠. 물에 빠진 개는 건지주면 안 되고 죽도록 더 때려 패야 된다. 건지주면 이게 조국이는요. 살아남은 게 국민들을 또 묻니다. 또 물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조국 파면, 조국 구속은 우리도 이게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 출구 전략은요, 딱 저는 3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그 공수처 있죠. 패스트 트랙을 강행 통과시킨다. 10월 말쯤에. 그 다음에 2번째, 이미 검찰 개혁이 다 끝났다는 명분으로 명예롭게 조국이가 퇴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윤석열이 잘라버린다. 윤석열이가 수사도 이게 절제되지 않은 수사하고 피해 사실 공표하고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 사표 내게 만드는 임기 때문에 못 자르지만 따라서 이 공수처 임명 공수처의 날치기 강행 통과 그다음에 조국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그다음에 윤석열 자르는 거 이 세 가지가 출구 전략이다 이래 보입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여권이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 변호사가 지금 예측을 했는데 제가 봐도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보셔도 아 여권이 저런 식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가장 큰 문제가 공수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그 문제. 황교안 대표한테 문자를 한 번씩 보내잖아요. 예. 이제 조국 구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를 이게 목숨 저지하는 걸고 거예요. 막아야 된다. 이 공수처가 통과되면요. 앞으로 이게 자유우파 10년, 20년 집권해도 이게 허수아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장하고 공수검사가 민변 출신으로 이게 다 짜여지면 임기가 10년이에요. 공수검사는. 그럼 이게 공수검사가 모든 수사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거 이걸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공수처. 따라서 이 공수처는 가장 악법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게 총력 교류 된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조국 수사도 공수처가 설치가 빨리 돼버리면은 그거 가져갔다가 자기가 수사하면서 적당히 돈을 낮춰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조국 구하기가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수처법에 보면 바로 이게 그 검찰보다 우선적 관할권이 있다. 예. 검사가 수사하는 것도 공수처가 이게 달라고 하면요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조국 본인 수사는 공수처가 이게 가져갈 수 있는 거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수처는 이게 그 판사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인데 근데 그 중에 조사 경력, 조사 경력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민변들은 매일 조사하잖아. 과거사 조사위, 세월호 조사위 이런 게 조사 경력은 주로 이게 좌파 민변 변호사들이 경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변 일색으로 되고 법에 보면 이게 또 50% 이상은 변호사를 해야 돼. 검사가 50%를 못 넘게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에 민변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필연이죠. 그와 관련해서 조국이 11월 예를 들면은 이제 명예롭게 퇴진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양산 출마설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가 부산 의전은 그 말썽 많은 부산 의전은 있고 양산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택이. 그러니까 거기서 탈색을 때를 벗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총선을 가고 대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중간에 말하자면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권은 판단하고 있다는 소리 나오고 저도 이게 100% 공감하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이낙연이 하고요. 박원순은 이게 껍데기입니다. 그건 아웃된 거. 이낙연이 하고 박원순이는 친문 적자가 아니고요. 결국에 오른쪽에 조국, 왼쪽에 유시민. 결국에 문재인 친문 입장에서는 조국과 유시민 둘이에게 어떻게든 경쟁이나 뭐 둘이를 협조적 관계로 끌고 가서 둘 중에 한 명을 후계자로 낙점하는 이게 저는 시나리오로 보고요. 그럼 이게 조국이가 뭐 11월 달쯤에 이제 공수처만 만들면 야 검찰개혁 완수했다. 이래 띄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부산에 뭐 예를 들어 이게 그 양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부산도 자기 해관고등학교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있죠. 그 김무성 지역구 거기도 이게 있고 어디든지 이게 그 PK 지역에 나가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럼 이게 국민이 이미 다 국민이 심판해 준 걸로 또 이게 해가지고 대선까지 이런 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이게 다 알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 조국이 제가 볼 때는 이미지 정치 아주 달인 같아요. 특히 순교자 이미지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아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사법개혁 이것을 끝까지 완수를 해야 한다. 마치 자기가 사법개혁에 무슨 희생자나 되느냐. 또 지난번에도 무슨 케이크 하나 들고 가면서 또 쇼를 한번 했잖아요. 그게 다 순교자 이미지거든요. 저도 이게 그 변호사 제가 20몇 년 했잖아요. 보통 이 제주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요. 뭔가 이게 뭐 좀 이게 고개를 숙이거나 뭔가 이게 좀 눈이 깜빡거리면 뭔가 이게 흔적이 있잖아요. 조국이는 이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고 자연스럽게 정말 이게 후한무치한 철면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고 대표적인 게 이번에 국감하면서요. 논게 그 키스트라고 있죠.
키스트. 예, 예. 그게 이병권 원장이 그 넣어보니까 이게 조민이가요. 이틀 일하고 3일 왔는데 하루는 1시간 하다 그냥 인사만 갔고요. 이틀 일했잖아. 근데 조국이는 뻔뻔하게 끝까지 2주 일했다 하고요. 그 중에 뭐 출입증 하나 만들어가 같이 들어갔다는데 그게 됩니까? 1급 보안시설에? 예. 그 다음에 그 조민이가 부산대 낼 때는 3주로 적어냈잖아요. 예. 근데 유시민은, 아니, 조국이는 끝까지 2주였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키스트의 그 빛낸 26,000명 과학자 명단에 그 조민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경진 국회의원이 야, 그 조미 맞나? 지금 실제 유명한 우리 화학분야 조민 교수가 있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때 원장이 뭐랬습니까? 조국 딸 조민이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따라서 이게 키스트는 빨리 그 조민 이름 파내고요. 파내고 이런 식의 조국이가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정말 이게 후한 못지한 철면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한 여권의 출구 전략까지 얘기를 마치는 것으로 1부를 끝내겠습니다. 곧 이어서 2부도 시청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2부에도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